말 바꾸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써 이거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죠?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잘러 특강 일타 강사 이 형이 얘기하는 일할 때 이렇게 소통하지 말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가장 힘든 게 어떤 사람이에요? 의사소통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의사소통이 그냥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방적인 소통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마감 기한, 방법, 결과물 이거를 아무런 소통 없이 과정에 대한 이해 없는 사람에게 막 던지는 거야. 또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일을 막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일방적인 소통을 하게 되면 같이 일하기 어려운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름 빨리 정보를 전달해야지, 빨리 내가 이거를 알려줘야 저 사람이 일을 잘하겠지? 이런 어떤 생각으로 간혹가다 그 방식이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소통을 하게 되면 일방적인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장만 계속 전달하려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않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일방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절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이요, 긍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노력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매사에 비관적. 근데 비관적이어서 가장 손해보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본인이에요, 본인.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하는 거가 버릇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뭐 세뇌하듯이 나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사에 비관적인 분하고 이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기운이 빠져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기획했던 게 갑자기 되게 볼품없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고 이거 왜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은요, 별거 아닌 것에도 작은 추임새나 표정이나 이런 것만으로도 가치는 게 힘이 돼. 항상 이 사람들은 이제 표정을 굳이 그리자면은 이분은 항상 이 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팔자주름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관적이면요, 여러분의 인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그래야 되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코도 뾰족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 의지적인 시도가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나씩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뭔가 말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런 힘든 상황을 딱 만나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때 그게 뭘까? 그러면서 마치 퍼즐링 하듯이 큐브 있죠, 큐브. 이렇게 돌리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치 게임처럼 우리가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내 마인드 전환만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굉장한 어려움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사가 맨날 지금 이런 표정을 짓고 있어 벌써요. 여러분 이런 분은 얼굴도 좀 네모났겠지? 그리고 아마도 2대 8일 거야. 이런 표정을 짓고 여러분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한번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제안했는데 딱 이 표정으로 NO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건 그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늘어놓는다.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의지적으로 이런 사람은 이제 얼굴도 좀 달걀용으로 이렇게. 무서워요. 아, 무서워. 긍정적인 관점의 한마디, 좀 더 발전적인 제안,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수용해주는 여유, 그런 거는 의지를 가지고 연습하지 않으면 결코 달성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말 바꾸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써 이거 막 생각만 해도 막 짜증나죠?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난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말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이 충분하지 않을 때예요. 기획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는데 하고선 생각했다가 가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걸 딱 바꿔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가 일로 가다가 지금 일로 다시 틀어야 돼. 해보니까. 그럼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의사소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반드시 있어. 근데 이 틀 때는 반드시 의사소통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공감대도 있고, 아, 지금 이게 이것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되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래 가던 사람들 일로 가고 있었거든? 그리고 여기 가가지고 야, 너네 왜 글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기획이 안 된 걸 가지고 말을 바꾸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 상황을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스타트업이거나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잦은 의사소통을 스몰 토크로 계속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런 과정을 해놓고 나서 혹여라도 이분이 뭐라 그러면 좀 바꾸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지, 이 기획이 온전하지 않을 때 한 번씩 이런 변곡점에서 이런 말을 바꾸는 듯한 일들이 일어난다 라는 것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예요. 자, 이게 보통 이건 상사들이죠. 바쁜 상사들인데, 근데 이런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의 특징이 이제 뭐 두 가지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준이 없는 사람이 주로 이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있으면 감정형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 기준에 의거해서 사람이 움직이고 업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말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말을 의도치 않게 바꿀 때가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 좀 아주 가끔씩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가끔씩 그래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잖아. 그때 제시하는 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내가 이런 기준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왜 내가 이런 걸 시켰을까? 그러면 그 상황을 좀 설명해봐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설명을 못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뭐 여러 개 상사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요 A라는 거를 비유를 들었어.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라는 예시를 들었는데 이거를 하라는 걸 인식을 했을 수도 있고, 질책을 하거나 피드백을 요구할 때는 보통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기준이 없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는 피드백을 하면서 아, 내가 이 영역에 기준이 없었구나, 이걸 배워가는 게 상사로서 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팀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혼란을 빨리 정리해주고 그 혼란이 다음에 반복되지 않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소통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말이 바뀌는 경우는요, 이해가 온전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이 경우는 뭐냐면 상사가 되게 큰 그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코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를. 근데 내가 이거를 코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얼굴을 봐, 얼굴. 내 의도 자체는 코가 되게 예쁘지 않니? 라고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제가 그냥 바쁘고 정신없고 그러니까 되게 저 사람 얼굴이 예쁘지 않니? 그랬는데 팀원은 이 사람이 눈을 본 거예요. 눈이 좀 무섭게 생겼네? 아니에요, 무서워요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의 디테일과 내가 말하는 것의 한계와 범주가 둘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는 이거를 이 일을 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갑자기 야, 그게 아니라 지금 이걸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팀장님이나 상사의 큰 그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부분적인 얘기만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일 때 보통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를 의도와 이해한 것을 설명함으로써 크로스 점검을 한 번씩 꼭 해줘야 돼요. 팀장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 의도에서 이거 시키신 거 맞나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는 하우까지 점검하는 소통을 함으로써 얘는 분명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사가 말을 바꾸는 동인이 뭐 이거 이해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인성 거지들은 그냥 지 맘대로 막 바꾸는 경우도 있어, 물론. 근데 그거는 이제 비정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루는 게 아니고, 정상인 경우에도 기획이 제대로 안 됐거나 기준이 없어서 기억을 잘 못하거나 또는 상호 이해가 동일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거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관점으로 의사통화는 연습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을 느끼는 상대방의 입장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상대방이 혹시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는 의사소통을 자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일잘러 특강 오랜만에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 회사에서 의사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회사는 의사소통이 뭐 8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소통이 더 세련돼지고 전략적으로 바뀌고 성장하는 소통이 되도록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상세하게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